In 3 years, the concept of money will disappear. 3년 안에 돈이라는 개념이 사라질 겁니다. 세계 1위 부자가 카드값에 치이고 월세에 치이는 우리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450조 원 넘게 가진 남자가 돈이 없어질 거다라고 말했어요. 이게 농담일까요? 쇼맨십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못 보고 있는 진짜 화폐 혁명의 프롤로그일까요? 오늘은 심층적인 시점으로, 하지만 끝까지 재밌게 일론 머스크가 실제로 한 말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 말 뒤에 숨은 AI 로봇 에너지 부채의 진짜 그림, 그리고 우리한테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차근차근 그리고 차례대로 풀어보겠습니다. 챕터 1. 돈이 사라진다? 머스크가 실제로 한 말. 며칠 전 인도 거부 니힐 카마스가 운영하는 팟캐스트에 일론 머스크가 나왔습니다. 진행자가 가볍게 던진 질문은 이거였어요. 머스크 씨, 미래의 돈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보통 이런 질문 나오면 장기 투자, 분산 투자, 인플레이션 해지, 이런 소리 나오죠. 근데 머스크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꺼내듭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돈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AI와 로봇이 인간의 욕구를 거의 다 충족시킬 정도로 발전하면 돈의 중요성은 급격히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타임라인까지 박아버립니다. 3년 이내에 상품과 서비스 생산량이 통화 공급 증가 속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디플레이션이 시작되고 금리는 제로에 가까워질 수 있어요. 그러면 부채 문제는 지금보다 훨씬 작아질 겁니다. 여기까지가 머스크가 실제로 한 말의 골자입니다. 잠깐 팩트 체크부터. 실제 발언 맞냐? 네. 니힐 카마스 채널 인터뷰에서 나온 내용과 일치합니다. 공식 정책인가? 확정된 미래인가? 아닙니다. 머스크 개인의 전망이자 시나리오입니다. 완전 말도 안 되는 소리냐? 3년은 분명히 공격적인 숫자지만 그가 말하는 방향성 자체는 이미 여러 경제기술 전문가들이 논의하고 있는 주제와 겹칩니다. AI 로봇 생산성 폭증, 기존 통화부채 시스템 압박. 정리하면 머스크가 아무 근거 없이 미친 소리를 한 건 아니다. 다만 숫자와 속도는 매우 공격적이다. 이 정도로 보는 게 균형 잡힌 해석입니다. 자, 이제부터 진짜 핵심입니다. 어떤 세계를 상상했길래 돈이 사라진다고까지 말했을까? 챕터 2. 포스트 희소성 돈이 필요 없어진다는 상상 실험. 경제학 책 첫 페이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인간의 욕구는 무한하다. 그래서 희소성이 있고 희소성을 조정하는 도구로 가격과 돈이 존재합니다. 자동차가 한정되어 있으니 돈을 주고 사고, 집이 한정되어 있으니 대출을 끼고 사고, 음식, 서비스, 시간 전부 희소하니까 거래가 생기죠. 그런데 머스크는 이 희소성을 통째로 뒤집는 상상을 합니다. AI와 로봇이 우리가 원하는 거의 모든 걸 거의 무한에 가깝게 만들어낸다면 상상해 봅시다. AI 로봇이 다 하는 시대. 공장에서는 로봇팔이 24시간 멈추지 않고 생산합니다. 물류는 자율주행 트럭과 드론이 알아서 움직입니다. 설계, 마케팅, 회계, 고객 응대까지 상당 부분을 AI가 알아서 합니다. 인건비, 야근 수당, 휴가, 노조 협상, 그런 게 생산량을 제한하던 시대가 서서히 끝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에너지와 원자재 문제가 풀렸다고 가정해 볼게요. 태양광원 전풍력 배터리 기술이 발전해서 전기값이 지금의 몇 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고 재활용 3D 프린팅 기술이 고도화돼 같은 자원으로 더 많이 만들 수 있다면 일부 상품과 서비스는 돈을 받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수준까지 비용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머스크가 말하는 포스트 희소성에 가까운 세계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핵심 질문. 자, 이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만약 물건이 넘쳐난다면 굳이 돈을 주고 거래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지금은 누가 얼마나 가지느냐를 돈으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먹을 것, 입을 것, 이동수단, 가구,
전자제품, 심지어 상당수의 디지털 서비스까지 무제한에 가깝게 공급된다면 월세 대출 갚으려고 일하는 삶에서 그냥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삶 쪽으로 게임의 룰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강남 한가운데 토지, 최고의 병원, 최고의 선생님, 깨끗한 물, 안전한 환경, 사람의 시간, 진짜 인간관계, 이런 것들은 여전히 희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완전한 포스트 희소성은 SF에 가깝죠. 하지만 중요 포인트는 이겁니다. 모든 건 아니어도 경제의 큰 영역에서 희소성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하면 돈의 역할은 지금과 완전히 달라진다. 머스크는 그 방향을 미리 당겨서 극단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챕터 3. 에너지가 진짜 화폐다. 머스크의 화폐관. 여기서 또 하나 머스크식 세계관의 핵심이 튀어나옵니다. 에너지가 진짜 화폐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3-1. 종이돈은 말 한마디로 늘어난다. 지금 우리가 쓰는 돈, 달러 원유로 같은 건 법정화폐 파이앤머니입니다. 중앙은행과 정부가 찍자라고 결정하면 통화량은 늘어납니다. IMF, BIS, 각종 보고서에서 부채 수준이 위험하다는 경고가 계속 나오지만 정치 논리로 계속 찍어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즉, 지금의 돈은 정치적 결정으로 갑자기 부풀릴 수 있는 숫자에 가깝습니다. 3-2. 에너지는 다르다. 물리 법칙의 세계. 반대로 에너지를 생각해 봅시다. 전기를 만들어내려면 실제 발전소를 짓고 설비를 유지하고 연료를 공급하고 물리적인 법칙 열역학을 따라야 합니다. 국회의원 한마디로 발전량이 2배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머스크 논리의 출발점입니다. 정치인 마음대로 조작하기 어려운 것, 그게 진짜 가치 단위다. 그래서 그는 에너지는 법으로 쉽게 규제하거나 그냥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진짜 근본적인 화폐에 가깝다라고 말한 겁니다. 3-3. 비트코인 에너지 기반 디지털금. 비트코인은 이 에너지 이야기에 그대로 연결됩니다. 비트코인 한 개를 얻으려면 엄청난 전력을 태워야 합니다. 채굴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더 많은 전기가 필요합니다. 즉, 비트코인 한 개 이미 누군가가 전기를 한참 동안 태운 결과물. 머스크가 비트코인에 호의적이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정부가 마음대로 찍어내는 종이돈이 아니라 물리적인 에너지 소비에 묶여있는 디지털 자산. 그럼 여기서 이렇게까지 갈 수 있겠죠? 미래에는 전기 생산 능력 진짜 부자가 되는 거 아니야? 석탄 가진 나라가 산업혁명 때 승자, 석유 가진 나라가 20세기 승자였다면 앞으로는 전기를 싸게, 많이,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진짜 최종 보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3-4. 하지만 여기서도 팩트 체크 한번. 에너지가 중요해진다. 충분히 설득력 있습니다. 에너지 인프라가 부와 권력의 핵심 축이 된다. 이미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돈이 완전히 사라지고 전기만 남는다. 이건 과장에 가깝습니다. 현실에서는 이렇게 정리하는 게 더 맞습니다. 돈의 뿌리는 점점 에너지 데이터 인프라 쪽으로 내려갈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세금 내고 계약 쓰고 장부 적을 때 쓰는 단위로서의 화폐는 어떤 형태로든 남는다. 머스크는 이걸 의도적으로 극단적인 문장으로 압축해서 던진 겁니다. 에너지가 진짜 화폐다. 그래야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니까요. 챕터 4. 3년 안에 디플레이션 부채 시한 폭탄과 기술 폭발의 충돌. 이제 머스크 발언 중 가장 논쟁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봅시다. 3년 안에 상품 서비스 생산량이 화폐 공급 증가 속도를 넘어설 거다. 이 말의 진짜 의미는 이겁니다. 지금까진 돈 찍는 속도가 더 빨랐는데 이제는 기술이 만들어내는 속도가 그걸 이겨버리는 시점이 온다. 4-1. 먼저 부채 문제부터. 미국 연방정부 부채는 이미 수십조 달러에 달합니다. 이 부채에 붙는 연 이자만 해도 웬만한 국가 예산을 통째로 집어삼킬 정도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IMF, 각국 재무부 보고서들이 계속 같은 말을 합니다. 지금 구조 그대로 두면 지속 불가능하다. 머스크도 인정했습니다. 정부 지출 조금 줄이고 세금 조금 더 걷는 수준으로는 이 부채 위기를 못 막는다. 그래서 그가 내놓은 답이 이겁니다. AI 로봇으로 경제 자체의 사이즈를 말도 안 되게 키우는 수밖에 없다. 4-2 머스크의 시나리오 초압축 버전. 앞으로 3년 안에 AI 로봇이 본격적으로 산업 전반에 깔린다. 그러면 같은 인력으로 훨씬 더 많은 물건과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 생산량 폭증, 공급 폭발, 공급발 디플레이션 압력이 강해진다. 물가는 떨어지는데 중앙은행이 예전처럼 인플레이션만 바라보고 돈을 찍는 게임을 계속하면 결국 금리는 다시 제로 근처로 갈 수 있다. 물가 안정 성장 둔화 우려 시 금리가 제로에 가까워지면 부채 이자 부담이 폭락한다. 빚은 그대로인데 빚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게 머스크가 말한 디플레이션이 오고 금리가 제로로 떨어지면 부채 문제는 지금보다 훨씬 작아질 거다. 라는 문장의 구조입니다. 4-3 여기서 냉정하게 짚어야 할 것. 전문가 시점에서 보면 이 시나리오에 두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방향성은 맞다. AI와 로봇이 생산성을 올리면 물가 하락 압력이 생길 수 있다. 금리가 내려가면 부채 부담이 줄어드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3년 안에는 거의 최대치로 공격적인 가정입니다. 기술이 있다, 내일 공장에 다 깔린다는 아닙니다. 인프라 투자, 규제, 노동시장, 정치적 반발, 실제 적용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많은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AI 덕분에 생산성이 장기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에는 동의. 하지만 3년 안에 부채 위기를 뒤집을 정도의 디플레이션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보다 현실적인 그림은 이쪽에 가깝습니다. 2020년 단위의 구조 변화. 그러니까 머스크의 말은 정확한 숫자와 시점을 맞추겠다는 예언이라기보다 지금 부채 통화 시스템은 이미 한계 근처다. 이걸 버티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카드가 바로 AI 로봇이 만드는 초성장이다. 라는 거대한 방향성 선언에 가깝습니다. 챕터 5. 진짜로 돈이 사라진다는 말의 의미. 우리의 지갑에 닥칠 변화. 머스크의 말에서 사람들이 가장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지폐가 사라진다, 돈이 사라진다? 아닙니다. 돈은 지폐가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그 시스템이 우리 눈앞에서 천천히 하지만 완벽하게 모습을 바꾸고 있는 중이에요. 5-1 교환 매개로서의 돈. 우리가 돈을 쓰는 자각이 사라진다. 앞으로는 결제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동 결제, 자동 정산, 자동 구독, 알고리즘이 내 가치관에 맞춰 자동 투자. 심지어 오늘은 일 안 했는데 뭐가 계속 채워져 있네. 기본적인 의식주는 정부 AI가 관리된 분배 시스템을 통해 당연하게 공급될 수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돈이 어디 갔지? 아, 그냥 없어졌구나. 돈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 시야에서 숨는 것입니다. 5-2 가치 저장 수단. 진짜 부자는 전기를 가진 자, 과거, 땅 가진 자 부자, 석유 가진 자 세계 지배, 다가오는 미래, 전기를 싸게, 많이,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자. 진짜 부자, AI, 로봇, 데이터 센터, 전기차. 모든 기술의 근본은 전기입니다. 전기줄을 장악한 존재가 부의 룰을 다시 씁니다. 5-3 가치 측정 단위. 돈은 사라지지 않는다. 숫자로 숨을 뿐이다. 세금, 계약, 급여, 통계. 이 모든 걸 전력 kWh로 표기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나는 이번 달에 1800 kWh 벌었다. 저 집 가격은 1400만 kWh. 연봉은 240만 kWh. 이건 SF가 아닙니다. 일부 암호화폐는 이미
에너지 소비량을 기반으로 가치가 정해지고 있어요. 돈은 종이에서 사라지고 계산 단위로만 남는다는 게 핵심입니다. 돈은 느낌으로는 사라지고 시스템으로는 남아있을 것이다. 그리고 진짜 돈의 주인은 에너지와 AI를 지배하는 자가 될 가능성이 크죠. 챕터 6. 화폐혁명은 결국 우리에게 뭘 의미하나? 생존 전략? 이 모든 변화는 아주 조용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우리를 선별할 겁니다. 아래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 보세요. 질문 1. 당신의 일, AI 로봇이 내일 당장 대신할 수 있는가? 단순 반복 업무, 디지털 복사 붙여넣기, 매뉴얼 그대로 수행하는 작업, 비슷한 디자인 콘텐츠 양산. 이런 직구는 가장 먼저 정리됩니다. 돈이 사라지는 시대의 첫 희생자는 돈을 벌 필요가 없게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돈을 벌 능력을 잃는 사람들입니다. 질문 2. 당신은 에너지 AI 인프라 흐름을 읽을 수 있는가? GPU, 데이터 센터, 전력망, ESS, AI 서비스, 자동화 기술, 전자상거래, 로봇 물류, 전기차 충전 생태계. 이쪽에 연결된 사람, 기업, 도시는 새 시대의 중심이 됩니다. 질문 3. 당신은 돈을 시스템으로 이해하는가? 세금복지연금 시스템의 붕괴 혹은 재탄생에 대비하고 있는가? 법정화폐 외에 새로운 가치단위 에너지 암호 화폐 디지털 토큰에 눈을 뜨고 있는가? 돈을 모으는 시대는 끝나고 시스템을 이해하는 시대가 시작됐다. 무슨 일이 오고 있는가? 돈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돈이 우리를 평가하는 방식이 바뀐다. 통화 정책, 부채 시스템, 세금 구조, 고용 시장, 에너지 권력, 자동화 속도, 이 모든 게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 선 위에 우리가 설 곳이 있을까? 변화는 조용히 시작된다. 화폐 혁명은 어느 날 갑자기 신문 일면에 발표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런 작은 변화로 시작됩니다. 결제 버튼이 사라진다. 일자리가 조금씩 줄어든다. 대출 금리가 이해되지 않는 속도로 흔들린다. 에너지 비용이 모든 것의 중심에 선다. 우리는 느끼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알게 되는 순간엔 판이 이미 갈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돈이 사라지는 시대에 당신은 무엇을 지배할 것인가? 에너지, AI, 데이터? 아니면 새로운 돈의 규칙 자체? 돈의 종말은 공포가 아닙니다. 새로운 게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게임의 룰을 아는 사람만이 다음 시대의 승자가 됩니다.